지금 우리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데 네.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많이 변했는데 참 똑같죠. 핫팩하고 좀 시작할까? Wow.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투어리. 저는 좋은 영화를 찍고 싶은 영화 감독 지망생 민용이입니다.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한국에 오게 된 방구덕입니다.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지금? 성수대교 근처 한강인데요. 오늘 본 영화에서 중요한 씬이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왔습니다. 네. 취중평가라고 항상 마시면서 네네네. 리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밖에 나오게 됐어요. 2019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하여 성수대교 근처에서 이렇게 상을 펼쳤는데요. 네. 왜 그런 거냐면 특별한 영화를 취중평가 야외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네. 2019년 우리한테 의미가 있었던 영화로. 거기가 저희가 2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영화는 벌새. 버르세라는 영화입니다. 벌새에서 제일 일단 인상 판단할까요? 깨미풀. 오늘의 음식은 영화에서 계속 나온 감자전. 네, 이상한 감자전. 아니 영화의 감자전. 주인공인 그 은희가 감자전 되게 좋아해서. 술은 뭔가요? 소주입니다. 네. 항상 우리 보고 온 영화에 나오는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영화에 딱히 술 안 나옵니다. 예. 아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 가사 중에 소주가 맞아. 나오긴 하죠. 비염이 있어서 자꾸 호흡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새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씬을 찍은 장소로 찾아왔어요. 네. 그게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성수대교. 자, 그래서 이렇게 성수대교 쪽에 와서 이야기를 한번 취중평가. 네. 이 영화가 어땠는지, 네. 왜 이렇게 흥행했는지 저희가 찍는 시점으로 상을 몇 개를 탔는지 아세요? 40개. 40개. 네, 40개를 상을 탔어요. 한 네네네. 영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거는 감독님의 첫 장편 네, 데뷔 작품이에요. 데뷔 작품입니다. 김보라라는 감독님이십니다. 81년생인데요. 2011년에 단편 영화 찍었고요. 네, 리코더 네. 시험. 비슷한 주제였어요. 혜성처럼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 벌새라는 영화를 찍는데 6, 7년 정도가 걸릴 만큼 정말 많이 공들이신 작품이고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도 느껴져요. 네. 많이 공들인 작품이구나. 많이 고민하고 찍는 거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네.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한번 할까요? 네. 1994년 가장 보편적인 은희로부터라는 말이 포스터에 써 있는데요. 1994년 미국 월드컵 김일성 주석의 죽음, 성수대교 참사가 일어난 해이죠. 고속 성장 시기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부조리, 가부장제의 폭력 속에 자랐던 은희가 겪은 슬픔과 기쁨과 사랑과 상실, 그 모든 장면들을 천천히 공들여서 찍은 작품입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퀴어 얘기도 있고요. 페미니즘 얘기도 있고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은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영화의 장르는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커밍 오브 에이지 성장 드라마. 나 개인적으로 9월에 영화 극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딱히 페미니스트 같은 주제가 안 담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로 보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영화의 비출에 담겨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정말 남겨있죠? 네. 근데 정말 이거 좋았던 건 뭐냐면 밀리턴티즘 이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스! 가르치는 거 없어요. 가르친 거 없어요. 관객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아젠다가 없어서 너무 섬세하게 너무 똑똑하게. 예,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주제든 간에 아젠다 이런 게 심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네, 좀 더 배경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퍼플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한국의 특정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 중학생,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네. 분호가 근데 되게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자, 영화가 40관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은희가 느꼈던 감정들, 저도 나의 사춘기 때 느꼈던 감정들이랑 공감이 있어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사적인 내용들, 보편적인 이야기 될 수 있다. 그게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 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하면 나랑 이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될 수 그렇지. 있는데 자기 약간 뭐 테라피하는 것처럼 딱 그 얘기예요. 네. 웬만한 영화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는 자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영화는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개인적이고 정말 구체적이에요. 디테일이 정말 많은데 네.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이거 되게 개인적이다. 이건 정말 너무 자전적인 이야기들 아닌가? 쭉 보는데 근데 이상하게 스토리가 있는 거야. 그 플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그래 보이는데도 뭔가 느껴지네. 왜지? 모든 하나하나의 씬이요 다 계획됐어요. 그러니까 이 씬이 그냥 내 기억들 뭐 내가 꿈꾼 거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엄청 생각한 씬이 보여요. 네. 자, 여기서 또 씬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좋은 영화의 씬은요 한 번에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면 안 돼요. 한 씬에 두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해야지 좋은 영화예요. 근데 벌새는요 거의 모든 씬이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씬에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야. 네. 예를 들면은 식사하는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 씬이 있는데요. 아빠가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그 쌍년이 말이야 우리 집 고춧가루가 그 쌍년이 오늘 나한테 우리 집 고춧가루가 잘못됐네. 불순물이 뭐 많이 나오네 뭐네. 오늘은 아직 그 돈을 던지면서 주더라고. 그 개 같은 년이. 막 하면서 엄청 아빠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죠. 다들 그냥 조용히 받고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콩나물이 쉬었나? 아빠가 너희들 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했어. 쉬었나? 동문서답을 해요. 다른 답. 아빠를 엄마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근데 그러다가 은희가 용기를 내어서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얘가 나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희가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보이는데 거기서 엄마의 대답은 아빠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 아 진짜. 얘 좀 싸우지 좀 마 진짜. 그러니까 폭력을 받은 걸 그냥 둘이 싸운 거로 엄마가 정리해버린 거. 그러니까 은희의 편이 없다는 걸. 은희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존재라는 걸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거기서 은희를 쳐다봐주는 건 언니밖에 없어요. 마지막 씬은 언니가 은희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언니가 조금 은희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 평범한 저녁 식사 씬에 가족의 소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서로 안 들어주는 거. 그렇지. 서로 사랑을 안 주고받는 거. 맞아요. 이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많이 상을 받고 그래서 흥행한 이유가 네. 그 시나리오 자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한 시나리오다. 모든 씬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영화 시작과 끝 어떤 과정으로 은희가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까요? 첫 장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은희가 애타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고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 은희가 힘겹게 벌새처럼 날개짓을 하는데 뭔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첫 장면은 그 장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계속 부르니까 반응이 없는 거. 그거 하나로 은희의 상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 은희의 현재 상태를 나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허니는 그 첫 샷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아랫집 갔잖아요. 잘못 갔어요. 네. 은희가 뭔가 잘못 찾고 있어요. 무엇을 잘못 찾고 있는 건지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는데 사랑인 거예요. 사랑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어리다 보니까 몰라요. 영화 앞부분 첫 1시간 가정이 정말 서로 안 들어주고 오빠가 정말 악역으로 나오고 아빠도 바람 피고 정말 나쁜 놈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영화 뒷부분을 보면 그 나쁜 사람들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아빠 딸을 그 수술하는데 좀 심한 거 알아내고 아빠가 웁니다. 아빠도 사랑할 수 있다는 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오빠 언니가 있잖아요. 그 은희 언니가 거기 성수대교 사실은 이 버스 안에 있어야 됐었는데 늦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같은 위기 상태에서 오빠가 울게 되는 거예요. 오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엄마도 감자전 먹는 장면 2개 있어. 첫 번째 장면은 그냥 은희가 혼자 먹는 거예요. 그 감자전 그냥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 만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관객들한테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음식통에서 사랑 주는 거 감이 안 와요. 근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봐요. 은희 먹고 있는 걸. 그리고 은희도 엄마를 봅니다. 이거 사랑 주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통에서. 결국은 이 영화는 은희가 사랑이 모든 곳에 있구나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영화 마지막 샷이 이거잖아요.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 이걸 알게 돼서 이제 너무 포지티브한 거예요. 얼굴이 희망적이죠. 희망적이죠.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특히 영지 선생님으로. 저는 그 아빠랑 오빠가 우는 장면 거기서 아빠랑 오빠가 왜 울어? 짜증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어쨌든 느낀 게 가부장제의 피해자는 여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원 모두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악역이 아빠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사회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거예요. Love is everywhere, but society is in the way. 끝까지 아마 은희가 이 시스템, 이 제도가 맞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수대교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데 이거 맞는 거 아니구나. 이 시스템은 뭐 그냥 헛소리구나. 그렇죠. 허니는 조금 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였는데 저는 직면 조금 더 초점을 줬어요. 카메라의 시선이 은희를 계속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되게 길어요, 컷이. 그 긴 컷 때문에 꿈을 보는 것 같다, 아니면 기억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극 중에서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은희를 카메라, 우리들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 은희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카메라는 은희를 보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은희. 아무도 은희를 바라봐주지 않는데 영지 선생님 처음으로 은희를 바라봐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엔 마지막엔 엄마도 은희를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장면은 은희가 이제 주변 모두를 바라보는 샷으로 끝나는,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에 큰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컨셉 자체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이 계속 은희 주변에 맴돌아요. 첫 번째 외삼촌이 자살. 죽음에 있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말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다. 그리고 은희랑 은희 제일 친한 친구가 옥상에서 나 자살하고 싶어. 그래서 내 오빠가 엄청 후회하겠지? 죄책감 느끼게 하고 싶다, 가족들한테.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한다. 내가 자살하는 거야. 오빠 새끼가 괴롭혀서 힘들다고 유서만 게. 너무 나는 그 장면이 진짜 마음에 꽂혔어요. 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나 자살하면 하루 동안 봐야지, 나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봐야지. 근데 이게 왜 꽂혔냐면 나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눈물 나요. 아니 왜 그래. 이 영화에서는 은희라는 캐릭터가 날라리로 뽑힌 거예요, 그 클래스. 그렇죠. 그래서 노래방 가고 애인 네. 있고. 네, 노는 거랑 뭐 연애하는 거랑 사춘기 때 그냥 제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거죠, 진짜. 그래서 은희라는 캐릭터는 유일하게 이 나이 때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날라리가 아니죠, 사실. 세상이 미친 거죠. 다 똑같은 목표, 똑같이 서울대 자본주의 시대에 성공해서 강남에 살아야 되는 그런 목표들을 보여주면서 이 흐름, 이 스트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웃사이더 되는 거야. 이거 답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오빠도 서울대 나름 가려고.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오빠가 그 과정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표정들 보면. 그러니까 오빠도 피해자인 거죠. 남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누군가에겐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모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다양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초반 씬에 되게 잘 나타나 있는 게, 학교에 나오는 장면 보면은 은희가 그냥 누워서 막 남자친구랑 삐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뒤에 아이들의 대사가 들려요. 야, 쟤 또 잔다. 저런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서 우리 파출부 할 거야. 야, 다 들려. 중학생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강남, 흡수되어 있어요, 사람에. 강남 대치동에 사는 애들이니까 난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난 부자 된다. 근데 저런 애들은 우리 집에 파출부가 그래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사회가 정말 얼마나 꼬였어. 너무 물 시크한 거야. 건강한 걸 그렇죠.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것의 모든 것의 붕괴가 성수대교가 네. 무너지는 사건으로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성수대교 붕괴됐다는 걸 알리는 장면 직전에 은희가 재개발하는 현수막 없어졌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그 다음 성수대교. 것이 성수대교 편집된 거예요. 이거 너무 독특한 편집 아닙니까?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루가 이거다. 그렇죠. 이거 정말 전제 같은 편집이었어요. 진짜 천재 같은 구성. 그 전에 그 재개발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계속 나왔어요. 계속 씨를 나왔는데 뿌려둔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재개발 찢어진 게 이상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렇게 씨를 뿌려도 세팅을 해도 네. 그러면 끝에 꼭 그걸 걷어들여야 돼. 페이 오프 해야 되는 게 시나리오의 기술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잘 많은 시나리오의 기술들이 잘 그쵸. 되어 있다는 게 보였어요. 월세라는 영화는 씨를 되게 많이 뿌렸는데 그만큼 식물이 많이 나옵니다. 김보라 김보라 감독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벌새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데 네.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많이 변했는데 참 똑같죠. 네. 더 하면 더 했지. 네.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이 심하긴 한 것 같아요. 되게 영지 선생님의 많은 말들이 너 이제 맞지 마. 마치마라고 할 때 오빠뿐 아니고 사회한테 그렇죠. 너희 멋대로 살아라. 정말 김보라 감독님이 오래 갈 것 같아요. 한국 여성 감독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좀 일관성 있었어요.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2010년에 좀 달라졌어요. 저는 좀 더 이렇게 소녀에 대한 이야기들, 여자에 대한 이야기 항상 사실 세상에 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쭉 살았는데 아 이렇게 정말 용기를 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왔다는 거에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한편으로는 아 진짜 40관왕을 받았으면 진짜 부담되겠다 다음 작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영화 마음대로 찍으세요. 감독님. 괜찮아요. 뭐 매기, 우리 집, 네. 미스 백 2019년에 정말 감독들이 한국 여성 감독의 정말 중요한 한 해. 네, 맞아요. 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정말 어떤 스타트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벌새가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저는 이 계기로 한국 영화의 꽃 피우던 시절 네. 분호화가 그래서 한국에 온 거잖아요. 네. 한국 영화가 꽃 피던 시절에 한국 영화에 매료돼서 온 건데 다시 한번 제 2의 전성기를 맞기를 살짝 희망해 봅니다. 네. 정말 네. 이런 주제에 이렇게 깊게 들어갔는지 몰랐어. 우리는 항상 평점을 줍니다. 네, 최종 평가할 때 항상 평점을 매기는데 네. 이 영화도 하나, 둘, 셋, 5점. 5점. 정말 2019년 유일무이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와우.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거 네. 더 놀라운 거 데뷔 작품이니까. 여러분 진짜 분호화가 5점을 주는 건 정말 1년에 한 번, 가끔 2년에 한 번. 4.5면은 네. 정말 최고의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점수예요. 저도 4.5점이면. 자,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덤덤 스튜디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재밌으셨으면 저희 그 투허니 채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저희 2편도 있죠. 네, 기생충입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로 이번에도 가겠습니다. 곧 2020년인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에도 2020년 그만큼 좋은 영화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화들을 기대할게요. 또